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았어요. 제 손으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며 살아왔죠. 20살부터 시작해서 50년 넘게 나무만 만져왔습니다. 나무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제 인생 철학이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어기지만 나무는 달랐습니다. 정성을 다해 깎고 다듬으면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25살 때였어요.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참나무로 정성스럽게 깎고 조각해서 만든 상자였어요. 그 안에 반지를 넣고 청혼했죠. 영호야, 이 상자 정말 예쁘다. 평생 간직할게.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사장에서 땀 흘리며 살았어요. 아들 준호와 딸 미라를 키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 맨날 톱밥 냄새 나는 옷만 입고 다니세요? 학부모 모임에 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미라가 중학생 때 한 말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갈 때까지는 제 돈이 필요하니까 참았지만 졸업 후엔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너무 고루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래도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제 손으로 만든 집들이 서울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 집들 안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보람을 느꼈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암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이 다 떨어졌지만 아내만은 살려보려고 노력했어요. 영호야, 미안해. 내가 집만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늙어가자고 했잖아. 하지만 아내는 결국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만든 나무 상자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더욱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더욱 저를 멀리했어요. 아버지, 좀 쉬세요. 그렇게 일만 하면 몸 망가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저를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보이고 가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하면 되니까요. 제 손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들은 다 조립식이에요. 기계로 찍어낸 자재들을 맞춰 끼우기만 하면 되죠. 제가 평생 해온 전통 목수 기술은 점점 필요 없어졌어요. 일거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니까요. 건설사 사장들도 노인보다는 젊은 인력을 선호했어요. 영호 형님, 미안해요. 이번 공사는 젊은 애들로만 팀을 꾸려야 할 것 같아요. 오래 알고 지낸 현장 소장마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50년 넘게 쌓은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무렵 제가 오래 살던 집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어요. 제가 지은 낡은 주택들이 하나둘씩 철거되기 시작했죠.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온 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50년 넘게 무거운 목재를 나르고 쪼그려 앉아 일한 탓이었죠. 처음엔 참고 일했습니다. 이 정도 아픔쯤이야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갑자기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아팠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오래 방치하시면 위험해요. 당분간 무거운 걸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거운 걸 들지 말라니. 그럼 제가 뭘 해서 먹고 살라는 건가요?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쉬어야 하나요? 최소 석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그 후에도 무리한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 막막했어요. 석 달이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지는 건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거의 바닥났던 적금에 겨우 몇백만 원 남아 있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2달도 버티기 힘든 금액이었죠. 고민 끝에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요. 큰아이가 고3인데 과외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 알았다. 괜히 전화했네. 아버지, 건강 빨리 회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 미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아빠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니 미라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대출이 너무 많아요. 집 살 때 빌린 돈 갚기도 버거워서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허리까지 아픈 사람을 써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자 월세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집주인한테 사정 얘기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르신,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만 더 기다려드릴 테니 그때까지 해결하세요. 결국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가재도구들을 헐값에 팔았어요. 아내와 함께 쓰던 장롱도 제가 직접 만든 밥상도 모두 내놓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까웠던 건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만든 나무 상자였어요. 하지만 그것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거 얼마에 파세요? 10,000원이면 됩니다. 너무 비싸네요. 5,000원 어때요? 알겠습니다. 50년 전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만든 소중한 상자가 5,000원에 팔려나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후 갈 곳이 없었어요. 사우나에서 며칠 버텼지만 돈이 떨어지니 그것도 한계였죠. 결국 공원 벤치에서 자게 됐습니다. 10월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신문지를 몸에 둘러싸고 벤치에 누워있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 속이지도 않고 게으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훨씬 늙어 보였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뭔가는 해야 했거든요. 노숙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일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잠을 잘 때면 사람들이 저를 피해 가더라고요. 저기 할아버지 냄새 나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나 싶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용직 소개소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아저씨, 몇 살이세요? 72입니다. 아, 너무 나이가 많으시네요. 죄송해요. 대부분 나이를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가끔 일거리를 얻어도 하루 이틀이면 잘렸습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망치를 잡으니 반가웠습니다. 비록 허리가 아팠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야,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젊은 반장이 저한테 핀잔을 줬어요. 제가 50년 넘게 목수 일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는. 요즘 방식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던 옛날 방식 말고 우리 방식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모여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였죠.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어요? 있긴 합니다만. 아, 연락이 안 되시나 보네요. 요즘 자식들이 그렇더라고요. 동정 섞인 시선이 더 싫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무거운 목재를 나르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순간 주저앉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요. 할아버지,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면 더 큰일이에요. 결국 그날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허리 좀 나아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반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시잖아요.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정말 일을 잘해요. 기회만 주시면. 늙은 목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 손으로 깎고 다듬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제 기술이 이제는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현장에서 나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잠을 잤어요. 바람이 차가워서 잠이 안 왔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프고 배는 고팠어요. 아내야,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버텨냈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뜨거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조금이나마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거울 없는 공중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수염도 길어지고 옷도 더러워져서 점점 노숙자 티가 났어요. 길을 걷다가 예전에 제가 지은 아파트를 봤습니다. 20년 전 정성 들여 지은 곳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보람찼는데 그 아파트 안에서 지금도 많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지은 저는 이런 신세가 됐죠.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집을 지어준 사람이 집 없이 살게 되다니 말이에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용직 소개소에 갔지만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에서 휘청거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당신이 누구시죠? 저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길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셔왔어요. 내가 왜 폐를 끼쳤는지.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언제까지 굶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낯선 사람이 걱정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창피했습니다. 사정이 좀 복잡해서.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상훈 씨는 35살 정도로 보였어요. 깔끔한 차림새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르신,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일할 생각이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카페요? 저는 커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려운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청소나 심부름 같은 간단한 일만 부탁드리려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이런 신세가 된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다니 말이에요. 제가 이런 모습인데 괜찮을까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르신 눈빛을 보니 분명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퇴원을 하면서 상훈 씨를 따라 카페에 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숙식은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카페 뒤쪽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페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고 의자도 정리했죠. 어르신, 벌써 일하고 계세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요.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고마워요. 상훈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자 저는 뒤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저씨,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닦다가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다리 부분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의자 다리가 헐거워요. 제가 고쳐드릴까요? 어르신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목수였거든요. 상훈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한 도구로 의자 다리를 조였습니다. 몇십 년간 해온 일이라 금방 끝났어요. 와, 정말 튼튼해졌네요. 역시 전문가시군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부터 카페에 이런저런 목공일을 맡게 됐어요. 삐걱거리는 의자나 테이블을 고치고 벽에 선반을 달기도 했죠. 어르신 솜씨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은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상훈 씨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오랜만에 제 기술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손님들도 제가 고친 의자나 테이블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의자 정말 튼튼하네요. 어디서 맞춘 거예요? 저희 직원분이 직접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카페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상훈 씨가 저를 믿고 맡겨주는 일들이 늘어났거든요. 어르신, 카페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요. 혹시 나무로 뭔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원하세요? 원목 느낌의 선반이나 장식품 같은 거요. 요즘 사람들이 빈티지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며칠 후 근처 목재상에서 좋은 나무를 골라왔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원목의 감촉이 반가웠습니다. 카페 문을 닫은 후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톱질하고 대패질하는 소리가 오랜만이라 설렜죠.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손에 익은 대로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예전의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에 걸쳐 완성한 원목 선반을 카페에 설치했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이 카페 전체에 퍼졌어요. 와, 정말 멋져요.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상훈 씨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손님들이 선반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정말 예쁘네요. 저희 직원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요? 완전 프로 작품 같은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오랜만에 제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상훈 씨가 아이디어를 더 냈습니다. 어르신, 테이블도 몇 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원목 테이블이 인기거든요. 그럼요. 어떤 스타일로 만들까요? 손님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크기로 해주세요.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어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이번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제 솜씨를 알아봐 주니까요. 한 주일 후 완성된 테이블 2개를 카페에 놓았어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테이블 하나에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은데요. 상훈 씨 말이 맞았어요. 손님들이 앉아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 테이블 너무 좋은데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혹시 주문 제작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상훈 씨가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카페에서 원목 가구도 판매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만든 걸 정말 사겠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르신 솜씨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꿈만 같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였던 제가 이제 제 작품을 팔 수 있다니 말이에요.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집 거실 테이블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카페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이죠. 어떤 크기로 하실까요? 자세한 치수를 재고 디자인을 상의했어요. 오랜만에 손님과 직접 상담하는 거라 떨렸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마감재까지 신경 써서 바르고 광을 냈죠.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주문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의자, 책상, 선반. 다양한 가구를 만들게 됐어요. 상훈 씨는 제게 더 큰 작업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어르신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뒤쪽 창고를 정리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제 어르신도 우리 카페의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파트너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실로 향했어요.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역시 이게 내 천직이야. 평생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 있었어요. 톱질 한 번,
대패질 한 번에도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죠. 손님들이 완성된 가구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 가장 보람찼어요. 이거 정말 수제품 맞아요? 너무 정교한데요. 어르신이 50년 넘게 목수 일을 하신 분이에요. 상훈 씨가 자랑스럽게 소개해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카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만든 원목 가구들로 꾸며진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이 카페 분위기 정말 좋네요. 마치 수제 가구 전시장 같아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든 가구들이에요. 이제는 상훈 씨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 다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밤늦게 작업을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갈 때면 마음이 평안했어요. 오랜만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든 가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친구들에게 추천하면서 주문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르신,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혼자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니까요. 사실 바쁜 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기술이 필요한 곳이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 기자가 카페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소문을 듣고 취재차 왔습니다. 여기서 수제 가구를 만드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어르신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상훈 씨가 저를 소개해줬어요. 어르신, 잠깐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평생 목수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를 잃고 많이 힘들었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숙 생활부터 상훈 씨를 만나게 된 과정까지 모두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사진 몇 장 찍어도 될까요? 작업하는 모습도 찍고 완성된 가구들도 촬영했어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72살 노숙자에서 장인으로 박영호 씨의 인생 역전기. 기사를 읽어보니 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사진도 멋지게 나왔고요. 어르신, 기사 보셨어요? 정말 멋지게 나왔네요. 이런 걸 신문에 내도 되나 싶어요. 당연하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인걸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혹시 거기 박영호 선생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기사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희 집 가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왔어요. 더 놀라운 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MBC 휴먼 다큐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요. 저 같은 사람을 방송에 내보내도 되나요? 물론이죠.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방송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 작업 과정부터 상훈 씨와의 만남까지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꿈만 같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더 큰 화제가 됐어요. 인터넷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르신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져요. 우리 할아버지도 생각나네요. 이런 응원 메시지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문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경기도에 사는데 직접 가서 가구 좀 봐도 될까요? 충청도인데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훈 씨가 걱정했어요. 어르신, 주문이 너무 많아서 몸이 안 좋아지실까봐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죠. 사실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제 기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다니 말이에요. 어느 날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결혼 준비하는 젊은 부부가 신혼방 가구를 맞춤 제작 의뢰했어요. 신혼방 가구요? 네, 침대부터 화장대, 옷장까지 전부 원목으로 맞춰달라고 하네요. 큰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좋은 나무로 정성스럽게 만들어드리죠. 한 달에 걸쳐 신혼방 가구 세트를 완성했어요. 침대는 튼튼하면서도 우아하게, 화장대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만들었죠. 신혼부부가 완성된 가구를 보러 왔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와,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쓸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평생 소중히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했어요. 예전에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만든 나무 상자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축복해줬어요. 그날 밤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잠을 자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아내야, 여보이지? 내가 다시 일어섰어.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세요? 준호 목소리였어요. 몇 달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죠. 준호야, 왜 갑자기? 아버지 방송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고 계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괜찮지 않아요.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몰라보게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라. 사람들이 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버지를 버렸던 그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아버지, 몇 달 동안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너희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았잖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며칠 후 미라도 찾아왔어요. 역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세요. 방송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미라야,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제 걱정만 했어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죠. 아버지,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쉽게 용서할 수는 없다. 상처가 너무 깊어.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바뀔게요. 며칠 후 준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생인 손자 민준이와 5살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놀아주세요. 민준이도 제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손주들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민준이가 제가 만든 테이블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와, 정말 멋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나무 만지는 일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이야? 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세요. 간단한 목공 도구로 민준이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우와, 정말 재미있어요. 민준이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제가 처음 목수 일을 배울 때가 생각났어요. 서연이도 옆에서 구경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짱.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준호와 미라가 번갈아가며 카페에 놀러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더라. 저희도 아버지 본받아서 더 열심히 살겠어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깊은 상처였거든요. 어느 날 상훈 씨가 조언해줬어요. 어르신, 가족이잖아요. 언젠가는 용서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혼자 죽을 뻔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요. 하지만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요. 상훈 씨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준호가 제안했어요. 아버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보내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서 저녁 준비할게요. 아버지만 오시면 돼요.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저녁, 준호 집에 갔습니다. 미라도 가족들과 함께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종이로 만든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준호와 미라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끝내 미워할 수는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새해가 되면서 상훈 씨가 큰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우리 같이 목공방 겸 카페를 더 크게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더 크게요? 네, 지금 장소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된 목공방을 만들어 보자고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저도 적금을 좀 모아뒀고 어르신도 요즘 수입이 좋으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몇 달 새 꽤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한 달 후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주택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카페와 전시 공간으로 2층은 목공방으로 꾸미기로 했죠. 여기 정말 좋네요. 채광도 좋고 공간도 넓고 어르신이 마음껏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을 꾸미는 일도 제가 맡았어요. 오랜만에 대규모 인테리어 작업이었습니다. 역시 이런 일은 어르신이 최고예요. 상훈 씨가 감탄했어요. 카페 이름을 정할 때 상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라는 이름 어떠세요? 제 이름을 넣는 건 좀.
어르신의 따뜻한 손길이 담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결국 아버지의 손으로 정했어요. 오픈 전날 밤, 혼자 새로운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몇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잠을 자던 제가 이제는 제 작업실을 가지게 됐다니 말이에요. 오픈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지역 주민들부터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까지 정말 많았습니다. 준호와 미라도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 짱. 손주들이 신나서 돌아다녔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명 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제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술 작품 수준이네요. 이런 정성스러운 가구는 처음 봐요.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제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젊은 남성이었는데 프로포즈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프로포즈용 반지 상자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신문에서 어르신 이야기 보고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50년 전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만든 상자가 생각났거든요. 물론이죠. 어떤 나무로 만들까요? 어르신이 추천해 주세요. 참나무가 좋을 것 같아요. 단단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거든요. 결혼도 그래야 하고요.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상자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아내에게 만들어준 것보다 더 정교하게 깎고 다듬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상자에 반지를 주면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젊은이가 감동해했어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진심으로 축복해줬습니다. 한 달 후 그 젊은이가 연인과 함께 다시 왔어요. 어르신, 성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뻤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께 물려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말이냐? 아버지의 기술이요. 목수 일 배우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평생 제 일을 무시하던 준호가 이런 말을 하다니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아버지 보면서 깨달았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요.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쉬운 일이 아니야. 몸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괜찮아요.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인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날부터 준호가 주말마다 목공방에 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손목에 힘을 빼고 해봐. 나무와 친해져야 해.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민준이도 자주 와서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위험해. 좀 더 크면 가르쳐 줄게. 언제요? 중학생쯤 되면.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손가락 걸기를 했어요. 그해 가을, 상훈 씨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어르신,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축하한다. 좋은 분이시냐?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르신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상훈 씨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어르신,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내 은인인데. 은인은요? 저야말로 어르신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상훈 씨 신부도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어르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과찬이야. 상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식에서 축사를 부탁받았어요.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상훈이에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하객들이 조용히 들어줬어요. 상훈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살면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됐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팔았던 나무 상자를 누군가가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 맞나요? 젊은 여성이었어요. 어디서 이걸? 고물상에서 샀는데 바닥에 영호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가져왔어요. 정말 제가 만든 상자였어요.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만든 그 상자 말이에요. 얼마에 사셨나요? 10,000원이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그냥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 상자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50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 것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완성된 상자를 들고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이거 내게 주려고 만들었어. 와, 정말 예뻐요. 뭐 넣는 거예요? 지금은 비어있지만 나중에 내가 중요한 것들을 넣어둬.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말이야. 네, 소중히 간직할게요. 민준이가 상자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민준아,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이제는 내가 이어가거라. 뭘 이어가요? 할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말이야. 네, 꼭 할게요. 민준이의 밝은 대답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아버지의 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상훈 씨 부부,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모였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나도 고마웠어. 모두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 촛불이 켜진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준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고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아버지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손주들도 제 옆에 붙어 앉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서연이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밤늦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지나온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찾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듯 인생도 정성을 다하면 다시 설 수 있다. 이게 제가 손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제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다른 시작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도 있고, 동료도 있고, 무엇보다 제 손이 있으니까요.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의미였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남편이 다시 일어선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했을 겁니다. 여보야, 봤지? 내가 다시 일어섰어. 우리 약속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고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72살에 찾은 새로운 인생.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아버지의 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제가 만든 가구들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